1. 노인의 인권 보호. 1.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 해가지고서는요. 제가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시험 문제 거론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서비스 받지를 않거든요. 그랬는데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이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좀 잘 나와요. 이제는 인권에 대해서 많이들 거론하고 있잖아요. 근데 노인의 인권이 어디에서 많이 침해를 당하냐? 시설 생활에서 요양시설에서 생활시설에서 많이 침해를 당한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고요. 자, 입소 전 단계 1.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노인이나 보호자에게 시설의 안내책자나 시설 정보를 제공해야지 된다. 아셨죠? 시설 제공 시 제3자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된다. 제3자라는 거는 동료 생활 노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된다. 4. 시설 선택 시 혼란을 주지 않도록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고요. 자, 입소 계약 단계에서 1.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항목, 그 비급여 항목의 비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노인의 권리, 서비스의 내용, 입소 절차, 운영 규칙, 규정, 시설 내 정보를 제공해야지 되고요. 3.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제한받는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두 번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줘야지 돼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줘야지 됩니다. 합리적인 사유로 입소를 받을 수 없을 경우 타 시설을 소개해 준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 단계에 들어가서요. 1.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고 선택할 권리. 생활시설에서는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자유 선택에 의해서 진행해야지 된다. 노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늦어질 경우에는 이해시키고 동의를 받아야지 되고요. 개인 물품을 이용할 수 있고 개인 생활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지 돼요. 자기 결정과 선택이 어려운 경우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원해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노인의 이익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 된다. 이것이 뭐야?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에 속하죠. 자, 두 번째로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 줘야지 됩니다. 아셨죠? 안전하고 깨끗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 그 다음에 노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소방기구, 비상연락장치, 비상벨을 필요한 공간에 설치해 줘야지 된다. 그래서 네모난 것에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비상연락 장치를 필요한 공간에 설치한다. 이거는 생활 단계에서의 노인의 권리 중 어디에 속하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사례로 보통 나와요. 사례로. 그래서 집에서는 편안하게 침대 생활을 했는데 시설에서 매트리스 깔고 잔 후부터는 자고 일어나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정에서는 침대 생활을 했는데 시설에 와서 어떻게 돼요? 매트리스 위에서 자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너무 많아. 이거는 무슨 권리가 침해당했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침해당한 거죠. 네. 3.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해가지고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는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동의를 구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3.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을 보여준다. 원하면 보여주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례로 보게 되면은요, 외부에서 시설 방문을 와서 동의 없이, 어르신들 동의를 없이 사진을 찍거나 방에 불쑥불쑥 들어와서 구경하고 나가면서 어르신들이 매우 불쾌하다고 하신다. 이거는 무슨 권리가 침해된 거죠?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개인 휴대전화나 방에도 전화가 없어서 자녀들과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기, 휴대전화, 핸드폰 이 얘기가 나오면 어디로 가야지 돼요?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사생활이 보장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자,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사실 이 권리 중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이것이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이것이 또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어요. 자, 먼저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 인권 교육을 이수하고 입소 노인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자, 선생님 봐요. 시설장과 이 종사자들이 노인의 인권은 이러이러한 것이니 노인의 인권을 지켜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노인의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 이거는 어디로 가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서는 거기 입소한 노인분들한테도 어르신들 노인의 인권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인의 인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도 노인의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 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가족은 면회나 전화를 통해 노인과 관계를 유지하고 시설에 적극 협조한다. 노인의 상태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킨다. 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경하며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례에 동료 노인들을 괴롭히는 노인이 있어도 오래된 습성이라 고치기 힘들고 다른 노인들이 조용해진다고 모른 척하고 있다. 이거는 어디로 가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 이렇게 가셔야지 되고요. 자,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해가지고요. 1. 신체적 조건 및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어르신들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을 차별 대우해요. 3등급 남자 어르신 오전 서비스 요양보호사 구함 하면 연락을 안 한다니까요. 이게 차별 대우하는 거지. 아셨죠? 예, 차별 대우하면 안 되죠. 네. 노인 학대를 하면 안 되고 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보호 조치를 신속히 한다.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 행위를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안전을 이유로 신체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 밑줄 자. 선생님 이것을 잘못하면은요 신체 구속을 받을 권리로 들어가게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신체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거, 신체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거,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노인 학대에서 신체적 학대에 뭐가 있냐면은 감금한다. 출입을 못하게 한다. 집 밖으로의 출입을 막는다. 이게 뭐냐면은 노인 학대 중에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체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 이런 건 어디로 가야지 돼요?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로 들어가야지 돼요. 아셨나요? 예. 자, 네모난데 사례에 뭐가 있어요? 김씨 할머니는 저 노인은 자식들이 직원들한테 먹을 것과 선물을 자주 사다 줘. 그래서 직원들이 저 노인한테만 잘해주니까 아무래도 기분은 좋지 않지. 이거는 선물을 자주 사다 준다고 저 어르신한테만 잘해준대요. 이게 뭐예요?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당한 거죠. 자,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이거는 긴급하거나 증상 완화가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신체적 제한이라는 건 뭐예요? 억제대로 묶어놓는다든지 이런 거죠. 2번 신체적 구속을 할 경우 노인이나 가족에게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 상태, 구속 시간,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지 된다. 그래서 억제대로 어르신을 묶어놓으려고 해도고요. 보호자분한테 서명을 받아야지 돼요. 동의를 받아야지 돼요. 아셨죠? 동의를 받고 그 묶어놓은 사유 또는 시간 이런 걸 다 적어놔야지 됩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의 손과 발을 묶어 놓는다. 이거는 무슨 권리를 침해당한 거죠?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아셨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바로 전에 안전을 이유로 신체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 신체 활동을. 이건 어디로 가요? 차별 및 노인학대로 가셔야지 돼요. 이거 좀 분리해 주실래요? 예. 신체적 구속은 이게 신체적으로 이제 묶어놓는 거 억제대로 이렇게 가시고요. 자, 선생님 7번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밑줄자 현관패 이거가 시험 문제 또 자주 나온다 그랬죠. 네. 다양한 영양 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와, 이것만 가져도 뭐가 돼요? 질 높은 서비스로 가야죠.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식사 시간이 조정되면 안 된다. 3. 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노인의 잔존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재활에 노력한다. 5.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것이 뭐야?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생님 포인트가 뭐냐면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또는 두 번째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노인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만 건강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상의하여 올바른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도 가죠. 자, 7번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의학적 판정 없이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갑니다. 아셨죠? 어르신이 잡수시는 무슨 일반 그 건강식품 약 같은 거를 의학적인 판정 근거 없이 금지시키지 말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8.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훈련과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 선생님 여기서 교육이 나왔죠. 저기 인권에서 선생님 교육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거 분리 좀 해주셔야지 돼요.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노인의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건 어디로 들어가야지 돼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로 가는 거야. 아셨죠? 이거 구분하셔야지 돼 선생님. 종사자들과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또는 거기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노인의 인권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인권을 지켜줘야지 됩니다.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요? 존엄한 존재로 들어가. 그랬는데 종사자들에게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한다.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야지 돼요? 질 높은 서비스로 가야지 돼. 이거 교육은 교육인데 두 가지 교육을 구분해 주실래요? 이거 좀 구분해 주세요. 자, 9. 월별 입소 비용 미납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있죠. 저 어르신은 입소비가 미납됐으니까 이 푸드아트 프로그램은 재료비 들어가는 거니까 참석시키지 마세요. 이거는 무슨 서비스가 제한받은 거예요? 질 높은 서비스가 침범당한 거죠. 자, 10. 안전한 직무 수행을 하며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사실 사례로 보면은요. 시설장이 가장 싼 약으로 하라고 해서 가장 싼 파마약으로 해가지고 어르신이 머리카락이 많이 손상했다고 언짢아하고 계셔요. 이거는
무슨 권리가 침해당한 거죠? 질 높은 서비스가 있죠. 싼 파마약을 사용해가지고. 아셨죠? 예. 자, 8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해가지고요.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참여 및 의사소통에 제한을 주면 안 된다. 2. 시설 외부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권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3. 노인이 원치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제한하지 않는다. 면회나 방문객을 제한하지 말고 노인의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죠? 정치, 문화, 종교,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들어가요. 5.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요. 자유로운 투표권과 종교활동을 보장해 준다. 그래서 노인의 생활 양식 및 문화적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것이 모두 정치, 문화, 종교,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들어갑니다. 자, 사례로 보면은요. 남들은 단풍 구경을 간다고 하는데 나는 걸을 수가 없어서 갈 수가 없지. 요양보호사 약해서 내가 안 가는 것이 모두한테 편해.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요?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들어가요. 자, 두 번째로요. 문화생활 말이 좋지 뭐 넓은 거실에 걸려있는 텔레비전이나 보는 정도지 그것 말고는 없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들어갑니다. 자, 9번.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예요. 그래서 개인 사물함을 제공한다. 개인 사물함 밑줄자. 2번. 금전 및 물품의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는 있다. 단 재정 사용한 결과를 알려줘야지 된다. 기록해놔야죠. 후원금품을 강요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기부한 것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있죠. 자, 사례를 보면은요. 치매 할아버지의 통장을 시설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통장을 달라고 해서 요양보호사가 확인서를 받아두었어요. 그랬는데 큰아들이 와서 가족의 동의 없이 내주었다고 시설에 강하게 항의했어요. 이거는 무슨 권리가 침해당한 거죠?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침해당했죠. 자식들 마음대로 어르신의 재산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자, 10번.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해가지고요. 1.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노인의 이성교제는 존중한다. 2. 노인의 성적 욕구는 기본 욕구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 3. 기호품, 흡연이나 음주, 기호품은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이나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해결해 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11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이것도 한 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1. 노인이나 보호자의 불만 및 고충 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즉각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2. 노인이나 보호자가 불만 및 고충 처리를 요구했다고 해서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게 기본이죠. 자, 그래서 사례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병원 진료를 받고 늦게 시설에 도착한 경우 식은 반찬을 드셔야 했어요. 그래서 따뜻한 식사를 원했지만 유별나게 구는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내보질 못하고 있다. 이건 무슨 권리가 침범당했어요?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침범당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퇴소 단계. 퇴소 단계에서 1번.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그래서 1번.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이라는 건 노인이 원치 않는 퇴소시켜서는 안 된다. 2.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모든 의사결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3. 노인 및 보호자의 퇴소 결정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회유하거나 강요하거나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4. 퇴소 후 노인의 삶이 적정 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준다. 5. 보호자의 방임, 노인의 개인적 성향, 종사자와의 불화 등의 사유로 퇴소를 권유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야죠.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가족들에게 입원이나 전원을 권유하였는데 어르신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전원시켰어요. 이것은 무슨 권리가 침범당한 거죠? 네,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침해당한 거예요. 있죠? 자, 선생님 이 노인학대. 선생님 노인학대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 꼭 나와요. 한 문제 꼭 나와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아셨죠? 예, 예. 그래서 노인학대에는 신체적 학대가 있어요.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로 노인에게 신체적인 손상이나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 그래서 신체적 학대에는 노인을 폭행한다. 선생님 표준교재에 있는 내용에는요. 이게 딱 읽어도 아 이거는 뭐 신체적으로 고통 주는 거니까 신체적 학대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빼고 선생님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것만 핵심 요약집에 정리해놨어요. 자, 그래서 노인을 폭행한다. 이거는 신체적 학대죠. 근데 제한된 공간에 감금하고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밑줄자 현관패. 그러니까 감금한다. 이러면 어디로 가요? 신체적 학대로 가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요? 신체적 학대.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다. 자물쇠 등을 설치해서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대문을 잠가버려요. 어르신이 집 안에 있는데 못 나가게. 이게 감금한다. 집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한다. 이게 뭐예요? 신체적 학대. 있죠. 자,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예. 이거는 신체를 묶어둔다. 억제대로 묶어둔다. 이건 뭐예요? 신체적 학대예요. 신체 위험한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그러니까는 칼이나 가위 등 흉기로 위협하거나 협박한다. 흉기로 위협하거나 협박한다. 어디로 들어가요? 신체적. 근데 말로 협박한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정서적 학대로 가는 거야. 흉기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면 신체적 학대. 말로 위협하면 어떻게 돼요? 정서적 학대. 이렇게 가셔야지 돼요. 물건을 막 던지거나 파손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 이거는 뭐예요? 신체적 학대. 예. 그냥 집안에 물건을 갖다 집어 던져서 깨고 막 이러는 건 뭐냐면 신체적 학대로 갑니다.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난방, 전기, 수도, 식사, 음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절해요. 단절해.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신체적으로 위협하게 되죠. 의식주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로부터 단절시킨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는 고혈압약을 드셔야지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 치료약을 단절시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신체적 학대예요. 아셨죠? 약물을 사용하여 신체를 저해한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약물 복용. 이거는 어디로 가요? 신체적 학대. 필요 없는 약을 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수면제. 의료적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 투입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원하지 않는 노동을 시킨다. 이건 어떻게 되죠? 신체적 학대예요. 선생님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럼 구분합시다.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죠? 아, 이건 경제적 학대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노인이 원치 않는 노동을 시킨다. 이러면 어디로 가요? 신체적 학대. 근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디로 가요? 경제적 학대로 가시는 거예요. 네, 구분해 주세요. 자, 정서적 학대는요. 비난이나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동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노인과 접촉을 기피한다. 대화를 하지 않고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이게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 한 집안에 있으면서도요. 일상생활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해요.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친구, 친지와의 연락이나 방문을 방해하고요.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이나 이성교제를 방해해요. 비방을 하거나 유언비어로 경제활동을 방해한 밑줄자.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무슨 학대예요, 선생님? 정서적 학대예요. 이거 경제적 학대로 가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정서적 학대입니다. 네.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행위는요? 정서적 학대예요. 있죠. 말로 하는 거. 예. 죽인다, 시설로 보낸다, 집에서 나가라 등의 협박을 한다. 요구를 무시하고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이건 뭐예요? 정서적 학대 있죠.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의 의사결정에 소외시킨다. 어르신을 갖다가 모든 결정에 어떻게 해요? 소외를 시켜요. 이건 뭐예요? 정서적 학대. 그래서 소지품 처분이나 거치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이건 정서적 학대예요. 선생님, 이 정서적 학대에 외출시키지 않는다. 이거 하나 써주실래요? 외출시키지 않는다. 선생님, 출입을 통제한다. 이건 신체적 학대예요. 외출시키지 않는 거는 뭐예요? 정서적 학대로 가셔야지 돼요. 이거는 식구들끼리만 외식하고 어르신은 그냥 집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서적 학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선생님, 성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강제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성적 학대라고 한다. 근데 선생님, 2019년도에 성적 학대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거든요. 예전에는 성폭력을 한다,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성폭행을 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29회까지. 그랬는데 2019년도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 뭐냐면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이게 포인트야, 선생님.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옷을 갈아입힌다. 이건 무슨 학대예요? 성적 학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저귀를 간다. 목욕을 한다. 이거 성적 학대야, 선생님. 그래서 지금 2019년도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 그리고 대상자의 인권,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또 표준규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다른 파트에서. 대상자가 방에 혼자 있는데 혼자 있다고 해서 방문을 잠그지 않고 옷을 갈아입히거나 기저귀를 갈지 말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불시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에 혼자 있다고 해서 저기 기저귀를 갈거나 저기 옷을 갈아입히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성적 학대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지. 있죠. 누가 불쑥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을 잠그고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할 때도 물을 잠그고 목욕을 시켜줘야죠. 아셨죠? 경제적 학대.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착취하거나 노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거. 그래서 소득,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그래서 여기에는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명의를 도용한다든지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것,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 증여받은 후에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밑줄자 현관폐. 선생님, 이거는 있잖아요.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지금 있죠.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부모님을 부양하겠다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갖다 증여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학대죠? 와, 있지요. 이거 19년대 새로 들은 내용이에요. 부모님을 부양하기로 하고 전 재산을 증여받은 다음에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거는 경제적 학대다. 아셨죠?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고 있어요.
재산 사용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재산 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이거는 뭐예요? 경제적 학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방임, 자기 방임, 유기 이것 좀 구분해 주세요. 방임은 뭐냐면 어르신이 거주지 안에서 방치되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방임. 어르신 스스로가 당신 자신을 방치하는 걸 뭐예요? 자기 방임. 거주지 밖에서 방치되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유기. 버려진 거죠. 자, 그래서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방임이라 그런다. 그래서 첫 번째,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실래요?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첫 번째요. 자, 세부 학대 내용으로는요. 치매 등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해요.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서 떠들게 해요. 부적절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도록 방치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방임이에요. 방임. 자,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선생님 여기에서 아까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가스, 난방, 전기, 수도, 식사, 음료를 단절한다. 선생님 단절하는 건 뭐예요? 신체적 학대.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제공하지 않고 있는 건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좀 구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생활비, 세금, 각종 요금, 용돈, 종교활동, 경조사비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밑줄자. 이건 뭐죠? 방임이야, 선생님. 이거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건 무슨 학대입니까? 이러면 또 경제적 학대로 갈까 봐 걱정해요. 아셨죠? 이거 방치하는 거예요. 생활비 누가 줘야지 돼요? 자녀들이 줘야죠. 있죠? 예, 예. 자,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보호장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소홀히 한다. 그래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그래서 욕창이나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방치하고 있는 거죠. 방임. 자, 여기에 선생님 불충분한 약물 복용. 하나 더 적어 놓으실래요? 불충분한 약물 복용. 어디로 들어가요? 방임. 자, 자기 방임. 어르신 스스로가 자신을 방치하시는 거예요.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행위를 포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 애들이 부모님 모시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니까 뭐예요? 아,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봐. 이러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의식주를 포기하시는 거. 대상자 스스로가 포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방임이라 그래요. 자기 방임.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거. 그래서 의식주 및 치료, 돌봄 등을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는다. 건강에 치명적인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하고 있다. 그 다음에 노인이 자살을 시도했다. 이건 뭐예요? 자기 방임 있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유기. 유기는 뭐예요? 거주지 밖에서 방치되어 있는 거. 어르신이 어디에 있어요? 거주지 밖에 있어요. 자,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그래서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유기는 뭐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부 내용은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왕래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가요? 유기 있죠. 인지 기능이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배회하게 하고 있어요.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배회하는 노인을 발견하였는데 자녀가 부양을 거부하고 있어. 이건 뭐예요? 또 한 번 더 버리는 거죠. 유기죠. 네. 시설에서 월별 입소 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게 특별한 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이게 뭐예요? 유기.
6이야 선생님. 자 선생님 시설에서 월별 입소 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게 특별한 조치 없이 퇴소시켰다. 이러면 선생님 입소 비용을 미납했어? 돈 얘기가 나왔네. 경제적 학대지. 이렇게 가시면 또 안 돼요. 아셨죠? 누가 유기했죠? 시설장이 유기한 거야.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 이 노인학대에 대해서 한 문제 꼭 나오니까 이렇게 꼭 나오는 건 꼭 좀 확실히 잡고 가셔야지 돼. 아셨죠? 그래서 따라잡기나 모의고사에 이 유사 문제를 많이 좀 넣었어요. 선생님 문제 좀 풀어보세요. 장기요양 기관장 및 종사자는 노인학대가 의심만 돼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돼요.